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7월 2일 수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줄기차게 이렇게 올라오기만 했었기 때문에 금주 3일 동안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정장이다. 또 당연히 조정을 받고 또 시장이 더 힘있게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는데요.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주식 위주로 매물을 조금 받고 있고, 그동안에 조금 쉬었던 배터리 관련주라든가 또 이런 종목들은 또 오늘은 좀 이렇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순환매 성격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시장은 우리가 걱정할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조정을 받아야 될 때서 정확하게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그런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때일수록 증시 지표를 좀 객관적으로 우리가 좀 엄밀히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증시 지표 하나하나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요. 믿을 거는 증시 지표죠. 여러 가지 뭐 재료라든가 풍문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시장이 보여주는 정확한 객관적인 지표, 이런 것들을 좀 중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하나 제가 보여드릴 텐데 아마 보시면 시장에 대한 어떤 그림이 좀 이렇게 그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종합 지수를 보면요. 거래소가 마이너스 0.47%, 3075포인트입니다. 지수로 보면 약간 밀린 거죠. 그동안에 급등한 이 분위기만 우리가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밀리면 또 이렇게 혹시나 하는 그런 걱정들도 이렇게 앞서기 마련인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증시 지표, 내부 지표들을 객관적으로 하나하나 우리가 자세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코스닥은 마이너스 0.19%, 782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시장 모두 약보합 수준에서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거래대금, 시장의 힘, 에너지 이런 걸 보여주는 지표죠. 거래대금이 살짝 줄었습니다. 14조 5천억입니다. 거래소가. 그러니까 최근에 한 3, 4일 전만 해도 19조, 17조 이렇게 가다가 최근 며칠간은 13조, 15조, 14조, 그러니까 한 2, 3조 정도 이렇게 줄었는데요. 강세장이라고 그러면 15조 정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4조 5천억이라고 그래도 거래대금 면에서는 강세장 지표다. 대단히 좋은 수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의 활기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반면에 코스닥이 최근에 거래대금이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오늘 또 5조 3천억인데요. 코스닥도 강세장에서는 한 12조, 10조 이렇게 보통 되거든요. 이번 시장에서는 코스닥이 조금 외면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외인들이 좋아하는 대형주 위주로, 또 개인들 따진다 그러면 ETF 쪽이 그 설정이 되어 있는 대형주 위주로, 그러니까 조선, 방산, 또 반도체 뭐 이런 쪽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ETF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 위주로 최근 시장은 이렇게 왔습니다. 중소형주들, 코스닥 종목들이 특히 소외가 많았는데요. 오늘 또 거래대금으로 보면 5조 3천억이니까 평소 거래량도 안 되는 그런 모습이다. 시장이 이렇게 3,000포인트를 넘고 하고 있는데 코스닥이 조금 좀 저조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 끝부분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요 부분 이렇게 보시면 오늘 이렇게 그 일봉을 보면요. 아래로 긴 꼬리가 나 있습니다. 어제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위로 이렇게 긴 꼬리가 나 있습니다. 꼬리가 나 있다는 거는요. 장중에 어제 같은 경우는 저 위에서 종가가 좀 밀리면서 끝난 거고요. 매물을 받았다는 얘기고, 오늘은 아래로 이렇게 꼬리가 길게 났다는 거는 저 밑으로 갔다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다시 올려붙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000포인트 윗선에서 어느 정도 매수세가 상당히 강력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3,100을 넘어서면 또 이렇게 수익을 낸 그 물량들이 이제 특히 외국인들 최근에 물량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데서 물량을 좀 받고 있다. 그래서 당분간은 요 3,000포인트, 3,100포인트 이 사이에서 좀 이렇게 치고받으면서 물량 소화 과정을 조금 거쳐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기간 조정도 받으면서 종목마다 많이 오른 것들 또 이렇게 매물도 좀 소화가 되면서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서 종가에 이렇게 많이 올린 것은 굉장히 기분 좋은 모습이다. 분봉으로 한번 이렇게 두드러지는데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밀렸다가 많이 밀렸죠. 보세요. 그랬다가 이렇게 오후 들어서 아주 강력한 매수세는 아니지만 상당히 강하게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부터 오늘 오전까지 이렇게 매물을 좀 받았습니다. 3133포인트가 이게 최고가인데요. 요 3133포인트를 찍고 나서 어제 이렇게 밀리고 오늘 아침까지도 이렇게 밀리다가 종가 무렵까지 서서히 이렇게 좀 회복이 되면서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끝났다. 아래로 긴 꼬리를 남기는 시장은 굉장히 좋은 모습의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많이 밀리기는 했지만 종가에 많이들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봐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보면요. 여전히 오늘 또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어요. 거래소에서 4,100억, 코스닥에서 2,000억, 그러니까 근 한 6,000억 넘게 팔았죠. 그거를 개인들이요. 오늘 거래소에서 3,900억, 코스닥도 1,900억. 기관들은 조금 매수 우위였습니다. 550억, 220억.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들이 팔고 개인들이 사주는 그런 시장입니다. 이 패턴이 최근 며칠간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초기에 많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수익난 종목들 매도 우위하고 있고요. 그거를 개인들이 최근에 예탁금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걸 받아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6월 16일 이후로 이렇게 보시면요. 빨간색보다 파란색이 더 많죠. 오늘 또 4,100억 매도 우위, 어제 같은 경우는 또 1,800억 매수 우위, 그제는 6,800억 매도 우위, 그 전날은 8,900억 매도 우위, 7,000억 매도 우위. 그러니까 최근 외국인들이 전체로 봤을 때는 한 3, 4조 가량 들어왔다가 최근에 한 2, 3조 가량 다시 이렇게 수익을 내고 파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반면에 개인들 최근 매매가 상당히 눈에 띄는데요. 어제는 6천억 매도 우위했지만 어제는 이제 워낙 최고가를 찍었기 때문에 개인들이 거기다 좀 판 것 같은데요. 최근 한 6, 7일 동안 이렇게 보면은 6월 23일 날은 1조 5천억, 6월 26일 날은 1조, 그러니까 이렇게 1조 넘게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고 5천억, 오늘도 3,900억. 개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지금 개인들 예탁금이 이제 좀 늦게 돈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외국인들이 팔고 개인들이 이렇게 사주는 시장인데요. 2020년 3,000포인트 넘었을 때도 이런 패턴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외국인들이 들어왔다가 결국에는 나중에는 동학개미들 자금들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시장을 급등을 시켰다. 이번 시장도 지금까지 패턴으로 보면 외국인들은 지금 수익을 내고 팔고 있지만 그걸 개인들이 다 받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장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3,000포인트, 3,100포인트 요 수준에서 어느 정도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좀 이렇게 거친 다음에 다시 강력한 상법 개정이 7월 4일 날 아마 본회의에서 통과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쯤 하루나 이틀 요 안팎으로 해서 다시 이렇게 강세장으로 전환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국내 증시 자금 동향인데요. 아마 지금부터는 이 국내 증시 자금 동향을 집중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이제 지금까지는 외국인들이 시장을 끌어왔지만 지금 현재 한 일주일 동안은 또 개인들이 시장을 리드하고 있다. 돈들이 이렇게 뒤늦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요 추세만 살아있다고 그러면 시장은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제 생각은 이게 관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한두 달 정도는 꾸준히 돈들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다. 예전 동학개미 때도 그랬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이렇게 보시면 68조 9천억입니다. 근데 4월 달에 50조 초반에서 지금 68조니까 근한 18조가량 늘었습니다. 개인들 18조는요. 기관이나 외국인들 한 50조 아마 효과가 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18조가 장이 이렇게 좋으면요. 쉽게 나가지 않습니다. 많이 수익을 내신 분들이 오히려 덜 오른 종목 쪽으로 순환하면서 이렇게 매수하고 하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 더구나 수익이 난 개인들이라고 그러면 시장을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장은 개인들 그 예탁금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급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추세가 꺾이지 않는 한 시장은 믿어도 된다. 굉장히 중요한 지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금 사이드에서 최근에 이제 개인들이 미수금을 이렇게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미수금은 이틀 후에 이제 돈을 입금을 하거나 팔아줘야 되기 때문에 수급에서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마음은 바쁘고 돈은 없고 하기 때문에 미수로 이렇게 많이 사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게 시장 전체에는 꼭 아침에 이런 것들이 매물이 되면서 시장 분위기를 좀 망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용융자도 지금 20조 7천억인데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20조라는 게요. 이렇게 지금 신용융자 대출받아 주식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기대감이 높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식형 수익증권, 주식형 수익증권 이렇게 보면 이제 이게 펀드, ETF가 주로 이렇게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120조 수준에서 147조까지니까 그건 한 20조 넘게 늘었죠. 2020년 3,000포인트 찍었을 때하고는 이번에 조금 다른 게요. 그때는 펀드를 깨고 개인 그 주식 계좌로 돈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번에는요. 펀드 쪽으로도 돈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개인 계좌도 돈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펀드 특히 ETF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는 시장 수급 면에서 굉장히 안정적이다. 꾸준히 상승세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많다. 시장의 부침이 위아래로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어쨌든 시장 앞으로 분위기는 방금 말씀드린 개인 예탁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펀드 쪽으로 들어오는 돈들 이런 것들 그 개수를 추세를 자세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인데요. 그래프 이렇게 보시면 이게 다우 그림입니다. 다우가 어제 다른 그 시장보다 조금 좋았는데 0.9% 올랐는데 유일하게 지금 앞에 고점을 못 넘긴 게 이제 다우 산업입니다. 근데 어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그래도 아직 신고가는 못 냈죠. 반면에 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런 것들은 신고가를 내면서 아주 힘있게 뻗어가고 있는데 어제는 약간 주춤했습니다. 니케이가 오늘 마이너스 0.56%, 트럼프가 일본에 대해서 버릇이 없다 뭐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요. 약간 인종적인 좀 그 우월감이라고 그럴지 그 좀 무시하는 듯한 그런 그 뉘앙스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관세를 말을 잘 안 들으면 관세를 좀 높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 협박 비슷하게 얘기하고 그랬는데요. 어쨌든 그게 우리한테도 조금 영향이 있을 것 같다. 우리한테도 일본한테 대하는 그런 태도 그게 우리한테도 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아마 오늘 우리 시장이 좀 좋지 않았던 거는 일본 시장 그런 영향도 관세에 관련해서 아마 7월 8일 날 우리도 아마 협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도 좀 영향을 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만 플러스 0.1%.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앞에 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좀 주저앉는 그런 모습. 상해 중국 마이너스 0.1%, 항생 플러스 0.7%. 중국 관련해서는 시진핑 실각설 지금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항상 그런 얘기들이 난무하죠. 예전에 이제 남북 관련해서는 김일성 사망설이 제가 아마 대리나 과장 때 그런 얘기들이 많았었던 것 같은데요. 한 10번 이상 그렇게 나와서 주가에 영향을 좀 줬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엔 나중에는 이제 죽기는 했지만요. 정치적인 것 관련해서 그런 낭설들은 대체로 틀리는 경우가 많더라. 이번 시진핑 건도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걸 좀 바라는 사람들의 어떤 낭설일 가능성도 많다.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네, 다음에 이제 해외 주요 종목. 오늘 시간 외에 이렇게 거래 보면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일본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양봉이 길쭉길쭉하게 나 있다는 것은 점차 이렇게 시세가 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도 지금 플러스 0.34%니까 오늘 밤 시장, 미국 시장 괜찮아 보입니다. 종목별로 이렇게 보면 애플이 지금 플러스 0.82, 이게 시간 후입니다. 테슬라가 플러스 0.92%. 테슬라가 최근에 이제 트럼프하고 관계가 악화가 되면서 하락폭이 굉장히 깊었는데요. 오늘은 또 시간 후에서
또 반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금 플러스 0.25% 괜찮은 모습이죠. 그동안에 급등세를 보이다가 며칠 조정을 받았는데요. 오늘 살짝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필란티아 테크 AI 관련해서 대표 종목이다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이 아마 이쪽에 가장 최근에 매수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최근에 한 이렇게 깊게 조정을 받다가 오늘은 시간 외에서 플러스 1.2%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종목 말씀드릴 텐데요. 더전비지온이 오늘 한 3%가량 올랐습니다.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장중에는 6.7%까지 72,600원까지 찍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체 시장 대비했을 때 굉장히 강한 모습이죠. 제가 보기에는 실적 때문에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좀 뚫고 올라오는 그런 맛이 있다 이렇게도 보여지는데요. 오늘 그 더전비지온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딸이 둘인데 그 딸이 아마 경영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주주가 후계 구대에 부담이 없기 때문에 지분을 좀 이렇게 팔 생각을 갖는 거 아닌가 그렇게도 추측이 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대주주가 지금 지분이 한 22%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특징은 자사주가 한 7.7%. 요게 아마 1년 전에 한 1,000억 정도 그때 그 매입가 자사주 펀드에서 이렇게 230만 주 정도 이렇게 사놨습니다. 그래서 요 자사주 관련해서 상법 개정이 된다고 그러면 만약에 이게 소각한다고 그러면 주주들한테는 굉장히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죠. 요것도 이제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7월 4일 날 이제 민주당에서는 본회의에서 상법을 통과를 시키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요. 근데 대주주가 이렇게 회사를 판다고 자기 지분을 이렇게 판다고 그래도요 보면은 신한 쪽에서 10% 국민연금에서 한 10%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순조로울 것 같지는 않은데요. 팔더라도 이제 예를 들어서 프리미엄을 받고 팔겠죠. 지금 예를 들어서 7만 원이다 그러면 10만 원 정도 프리미엄을 받고 판다고 그러면 예전 같으면 대주주들이 자기만 이렇게 프리미엄을 받고 팔아버리고 일반 주주들은 그런 혜택을 못 받고 끝나고 그랬는데요. 이번 상법 개정이 된다고 그러면 일반 주주들도 매수 청구권 행사하면서 대주주가 10만 원 받고 팔았을 때 그 사간 쪽에서 일반 주주들 주식들도 의무적으로 살 수 있게끔 사줘야 되게끔 그렇게 아마 개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그러면 혹시라도 대주주가 지분을 팔더라도 프리미엄을 받고 팔더라도 일반 주주들은 손해날 게 없다.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뉴스에 자주 그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조금 네, 다음은요. 오늘 전체 시장은 별로 좋지가 않았지만 또 틈새 시장으로 카지노 쪽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카지노 업종들이 최근에 상당히 그 상승폭이 좋았는데요. 대형주들만 올라가는 시장에서 그나마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는 카지노 쪽이 굉장히 좋았던 그런 그 테마인데요. 오늘 나온 그 뉴스 보니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9월 4일 날 거기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마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 최근에 어쨌든 한중 관계가 좀 좋아지고 있죠. 그런 기대감들이 카지노 쪽에도 조금 이렇게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 아마 한 1년 전에 자주 이렇게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아마 회원분들 중에는 많이들 사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한 2배 정도 올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재무 리스크가 있기는 한데 그런 걸 잘 극복해내면서 최근에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주가들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실적이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제가 보니까 그 롯데 관광개발이 약간 리스크가 있다고 그러면 파라다이스는 그런 쪽에서 조금 비껴나죠. 그러면서 주가는 이렇게 꾸준히 상승세를 그렇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파라다이스도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추세해 보면 아주 단단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중국을 방문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큰 호재겠죠. 그 중국 관련 이런 종목들은요. 그래서 카지노 특히
파라다이스는 지금도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대도시 위주로 이렇게 그 카지노가 설치가 돼 있죠.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요. 그래서 실적 면에서 파라다이스는 아직도 기대감이 높다. 또 재료가 터져준다고 그러면 한중 관계가 좋아진다고 그러면 또 그런 쪽에서 또 기대해 볼 만하다. GKL 같은 경우도 서울 중심으로 이렇게 카지노가 돼 있는데요. 여기는 관광공사가 그 대주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이점이 있다. 이런 것들은 최근 상승세를 그대로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 더구나 호재 그 뉴스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쨌든 한중 관계가 예전 같지 않고 상당히 좀 이렇게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서요. 카지노 쪽이 가장 그 수혜가 크다. 관광객이 늘어나면 어쨌든 카지노 쪽이 가장 수혜가 큽니다. 특히 호텔이나 이런 쪽하고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쪽도 기대감을 갖고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덴티움도 이게 한중 관계에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임플란트 관련해서 중국 시장 의존도가 한 50%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한중 관계가 좋지 않으면서 작년 실적이 절대 금액으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는데 전년 대비했을 때 조금 저조하다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추세선 이렇게 그어보면요. 요 선이 추세 바닥인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렇게 상당히 강하게 반등을 해주거든요. 지금도 딱 거기 그 가격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중 관계가 좀 좋아진다 그러면 중국 임플란트 시장 이쪽에서도 어느 정도 조금 수혜가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방금 카지노 쪽 말씀드렸는데 임플란트 이쪽은 전혀 지금 반등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쪽으로 얘기가 좀 좋은 쪽으로 얘기가 된다고 그러면 덴티움도 지금 이미 실적은 그런 대로 괜찮아요. 또 금년에는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덴티움도 좀 이렇게 기대감을 갖고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그러면 여기서는 조금 더 기다려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최근에 제가 그룹사 지주사들 또 미래에셋이라든가 KB금융 이렇게 저 PBR주들 자주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쪽이 좀 주춤했습니다. 그냥 기관 외인들 그 이식 매물이 조금 이렇게 쏟아지면서 오늘 주춤했는데 저는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어제 아마 회원님들 상대로 일본 주식시장 2023년 초부터 2024년 초까지 한 1년 동안에 주가가 거의 한 2배 이상 올랐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그 대표적인 게 워런 버핏이 가장 먼저 일본 시장에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그러니까 종합상사 위주로 이렇게 많이 들어왔다고 그럽니다. 일본은 종합상사가 저 PBR주 대표격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서 워런 버핏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때 그 전체 지분의 평균적으로 한 7% 넘게 이렇게 매입을 했다고 그래요. 굉장히 많이 산 거죠. 그래서 오늘 그때 당시 그 종합상사들 주가를 오늘 잠깐 그래프를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그럽니다. 이게 이토추 상사라고 그러죠. 만화에도 많이 나오는 그런 그 회사인데요. 이때 보면은 3,500엔에서 8,029엔까지 이렇게 1년 동안에 급등을 했습니다. 근 한 3배에 올랐죠. 그때. 근데 그때 이제 그 종합상사들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 거의 비슷해요. 미쓰비시 여기도 이렇게 보면서 한 3배 정도 올랐죠. 1년 만에. 그러니까 요때 그 워런 버핏이 들어왔던 게 수익을 굉장히 크게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닛산 자동차 같은 경우도 여기 이제 PBR주가 한 400엔 정도에서 660엔까지니까 한 50% 올랐죠. 그래서 종합상사 위주로 그때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다른 주식들 못 오른 주식들도 한 50%가량은 1년 동안에 상승을 해준 그런 시장이었어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 시장이 이번에 이제 외국인들이 거의 한 4, 5조 들어왔다가요. 최근 며칠간 거의 한 3, 4조 넘게 팔았습니다. 거의 다 팔았어요. 들어온 것만큼. 그래서 아직은 외국인들이 들어왔다 보기도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4월 1일 날 그 한덕수 대행이 상법 개정 이거 거부권 행사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단숨에 한 10조 이상이 빠져나갔습니다. 4월 1일 그 근방에 그 한 달 동안요. 그다가 이제 지금 조금 들어오다가 다시 주춤해 있는데요. 7월 4일 날 이제 본회의에서 만약에 상법이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이제 제가 기대하기로는 우리도 이제 일본 그 종목들하고 비슷하게 저 PBR주들이 많거든요. 알짜 기업들이. 특히 이제 종합 지주사들, 대기업 지주사들 이런 쪽이 가장 PBR이 낮은 그런 종목들인데요. 금융 지주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쪽으로는 오늘은 좀 주춤해 있지만 좀 빠지면 또 다시 강하게 매수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니케이 지수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때 한 2 올랐다는 얘기니까요. 많이 오른 종목들은 한 열 몇 배씩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예로 들면 우리 시장 이번에 이제 좀 이렇게 바닥에서 따지면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예전 산 가격 따졌을 때는 아마 지금 아직 본전이 안 된 종목들이 한 절반 될 겁니다. 방산, 조선, 뭐 뷰티, 또 전력 설비 이런 몇 개의 종목들만 ETF 편입이 많이 되는 대형주 위주로 이렇게 많이 올랐지 나머지 종목들은 그렇게 많이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상승 여력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대기업 지주사들, 금융 지주사들 이런 것들은 한 달 만에 이제 단숨에 이렇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쫓아가기가 조금 저되기는 하는데요. 오늘하고 내일 정도 좀 조정을 받는다고 그러면 이쪽 종목들 안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때 오히려 매수로 활용을 하자 이렇게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방금 이제 일본 2023년 저 PBR 주들을 이렇게 주가 그 추이를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워런 버핏이 이제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던 종합상사들은 한 3배 정도 올랐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2배가 올랐으니까 많이 오른 것들은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와 이제 견주어 볼 때 우리 지금 대기업 그 지주사들 지금 PBR로 따지면 0.3, 0.5 이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상승 여력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아직 이제 구체적으로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들어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초기에 저점에서 이렇게 매수해서 수익을 많이 냈다가 요 며칠은 좀 매도세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SK도 그렇고 한화도 그렇고 HD 현대 또 뭐 두산이라든가 LS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 주식들 최근에 이렇게 특징을 보면요. 예전 방산이나 조선이나 SK 하이닉스는 개인들이 들어왔다가 초기에 팔고 외국인들이 그 물량을 다 받아서 나중에 이렇게 크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별로 재미를 못 봤는데 이번 그 대그룹 지주사들이나 미래에셋 이런 것들은요. 이렇게 그래프 보시면 여기 신용 잔고인데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신용 잔고도 이렇게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오히려 이쪽에서 굉장히 큰 수익을 거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바닥에서 사신 분들은 아마 지금 신용으로 사셨다고 그러면 원금 대비 한 서너 배 이익이 났을 것 같고요. 현금으로 사신 분들도 한 50% 100%씩은 아마 수익이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지주사 관련 저 PBR주들은 개인들이 수익을 크게 내고 있다. 예전 SK 하이닉스나 이런 것들은 초기에 팔아서 별로 재미를 못 봤지만 이번 지주사들은 개인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반면에 가지신 분들이라고 그러면 아직은 팔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최근 며칠간 이제 외국인들 기관들 이식 매물 나오면서 좀 주춤한데요. 이럴 때 혹시 안 가지신 분들이라고 그러면 포트에다 반드시 한두 종목 정도는 넣어 놓으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 그 지수 따라가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요게 제가 보기에 최근 시장에서 지주사들, 저 PBR주들 이런 것들이 주도주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미 이제 주도주라고 봐야 되겠죠. 7월 4일 날 이제 아마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이 이게 통과가 된다고 그러는데요. 요 앞뒤로 해서 좀 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요때가 제가 보기에는 매수 기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PBR 수준에서는 굉장히 낮죠. 일본 경우는 한 3배 정도 올랐지 않습니까? 방금 제가 그래프 보여드렸지만
근데 우리는 이제 한 70%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갈 길이 멀다. 아직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들어오고는 있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 그러면 꼭 기회를 봐서 저점에서 이렇게 좀 매수해서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종목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전체 시장은 최근 며칠간 이렇게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프로 봐도 5일선이 약간 무너지면서 위로 꼬리가 나고 아래로 꼬리가 나고 그러면서 장중 이렇게 변동폭이 굉장히 큰 그런 시장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아래로 이렇게 꼬리가 길게 났죠. 그러니까 저점에서 강한 매수가 좀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제가 보기에 최악의 경우에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한 21선 정도가 바닥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초기에는 외국인들이 바람을 잡았지만 지금은 개인들 자금들이 펀드 쪽으로도 그렇고 개인 고객 그저 계좌로도 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게 이제 초기 국면인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2020년 그때 코로나 국면에서도 그 동학개미들 들어올 때도 초기에는 외국인들이 먼저 바람을 잡았지만 나중에 주가를 급등을 시킨 거는 동학개미들 자금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큰 장이 섰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비슷한 그런 패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상법 개정되면서 그 이후를 또 우리가 좀 기대감을 갖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증시 지표는 여러 가지로 상당히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주춤하긴 했지만 분봉으로 보면 종가 무렵에 이렇게 상당히 강하게 다시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이런 걸로 봤을 때 매수세는 여전히 살아있다. 특히 개인들 중심으로 돈들이 지금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개인들이 강하게 이렇게 매수에 참여하고 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시장은 그렇게 크게 걱정할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